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성들이 방광염에 잘 생기는 이유를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댓글로 꽃안개님이 저는 방광염을 연중 행사로 달고 살아가고 있네요. 1년에 최소 대여섯 번은 급성 방광염을 앓아요 라고 쓰셨어요. 에구 어째요, 그때마다 항생제를 쓰셨을 텐데. 그 밑에 비비님은 크랜베리 원액 방광염에 효과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광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요. 영상 끝에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쭉. 일단 급성 방광염이 생기면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 지침은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꼭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기도 하지요.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꼭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칫 방치했다가는 신우신염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폐혈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히 항생제를 쓰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문제는 항생제를 쓰면 우리 몸에 살고 있던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에 살고 있던 유익한 균들도 죽죠. 그렇게 장내 생태계가 망가지고 나면 자칫 그 이후에 나쁜 대장균들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광염에 항생제를 쓰면 증상이 당장은 좋아지는데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계속 쓴다? 이건 좀... 크랜베리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 지역이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다양한 방면의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약처럼 먹어왔다고 합니다. 크랜베리의 효능 중에서 오늘날 그 작용 기전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방광염 예방에 대한 겁니다. 방광염은 주로 대장균에 감염돼서 생깁니다. 대장에 있던 균이 항문으로 나온 변을 통해 요로로 이사 오면서 생기는 거죠.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에는요, 섬모라고 불리는 털이 달려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놈들이 방광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려면 방광 점막에 털을 붙이면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A타입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그 대장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발을 못 붙이고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달라붙지 못하면 결국 소변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물청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랜베리 주스, 이 주스는 방광염 예방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자, 이 논문 보세요. 주스 가지고 시험해본 결과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크랜베리 주스라는 것이 제품마다 농도가 다 다르고요. 또 설탕류를 잔뜩 넣어서 만든 것들도 있어서 이게 제품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랜베리가요, 실제로 열매를 먹어보면요, 신맛이 엄청 강하고 떨떠름해요.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스를 만들 때는요, 설탕을 잔뜩 넣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크랜베리 주스의 성분표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이건 한 병에 450ml 정도 되는 제품이었는데 그 안에 설탕이 자그마치 57g이나 들어있었어요. 각설탕 작은 것이 하나에 2.5g 정도거든요. 그럼 이 제품에는 각설탕 23개 분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완전 설탕물이죠. 저는 이런 걸로는 방광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죠. 혈당 쭉 올라갑니다. 시중에 보면 건포도처럼 건조한 크랜베리도 있습니다. 그건 크랜베리를 그냥 말린 게 아닙니다. 설탕에 절여서 건조한 겁니다. 당절임. 그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 신선한 크랜베리를 충분한 양으로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랜베리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놓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크랜베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시중에 보면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고 우리 식약처가 인정해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질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요, 질 건강에 좋다라는 정도만 쓰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입으로 먹는 유산균이 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질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그 유산균이 변을 통해서 질로 이사와서 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GR1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류테리 RC14라는 두 가지 균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 균주가 질 건강에 좋다는 정도까지 인정했지만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게 방광염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장에서 나쁜 대장균들을 억제해서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같은 이유로 방광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약도 있습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 18가지를 용해시켜서 만든 약이에요. 이걸 먹으면 이 세균들에 대한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마치 백신처럼. 그 약의 이름은 유로박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 약을 많이 쓰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비뇨기과의 윤하나 교수님께 제가 카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윤하나 교수님이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하네요. 이건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해서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 이 약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요약해 볼까요? 첫째, 크랜베리는 대장균이 방광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둘째, 어떤 유산균들은 대장에서 나쁜 대장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해 주는 것 같고요. 셋째, 음식은 아니지만 약, 유로박솜이라는 약은 대장균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켜 줍니다.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대장균, 즉 장내 미생물입니다.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음식, 크랜베리, 유산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채널에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